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화브로입니다. 사실 근데 최근 시장을 보면은 안녕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저도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을 좀 다녀왔는데, 이 작년에 결혼한 여동생을 저도 오랜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동생도 주식을 해요. 근데 요즘 주식 시장이 왜 이러냐면서 저한테 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책임도 있습니다. 여동생에게 주식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제가 좀 유혹 아닌 유혹을 했다 보니까 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또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뭐 하라 그럴 때는 하는 신용도 안 하더니, 어쨌든 빨리 시장이 또 쭉쭉 올라줘야 이 달팽이가 또 이 못난 오빠가 아니라 잘난 오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과 저희 여동생 모두가 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장이 하루라도 빨리 찾아와 주길 기원해 보면서 오늘 영상 주제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 후반부에 지금 시점에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실 그런 주식 서적 한 권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딱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뭐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장기 투자하면 바로 우리 머릿속에 0.1초 만에 떠오르는 그분, 50년 이상 연평균 수익률이 장기 투자로 무려 20%에 육박하는 그분, 바로 워렌 버핏이죠.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이달 최근에 이제 찰리 로즈라는 분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인터뷰 내용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머릿속에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바로 시장이 앞으로 하락할지 아니면은 반등이 나아질지. 물론 이거 많이 궁금하시겠죠. 솔직히 미래가 너무 궁금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모든 주식 투자자라면 분명 이 시점에서는 자연스레 드는 궁금증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워렌 버핏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질문이 좀 하나 나왔었거든요. 워렌 버핏은 또 이걸 답변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일단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의 입에서 일단 폴 볼커의 이름이 한 차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폴 볼커의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과거 활약을 연준 의장 지금 파월이 칭찬까지 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폴 볼커라는 분이 1970년대에 엄청나게 활약을 했었던 과거 연준의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분이 무려 금리를 20% 가까이 올려버린 정말 화끈한 과거 연준 의장이었거든요. 물론 인플레를 잡아내서 경제를 지켜낸 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겨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폴 볼커라는 연준의장, 과거 연준의장 이분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권총까지 휴대하고 다니면서 금리를 올리신 분이었거든요. 진짜 목숨 걸고 자기 일을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미국의 연준의장 누구예요? 파월. 이 파월의 입에서 바로 이 과거 폴 볼커 전 연준의장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큰 공포감과 우려감을 안겨주었었잖아요. 우리 지금 최근 시장에. 근데 시장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야, 파월아, 아니 너 갑자기 왜 무섭게 폴 볼커의 이름을 갑자기 거론하는 거야? 가뜩이나 지금 1970년대처럼 인플레 때문에 금리 많이 올린다고 지금 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판국에 대체 왜 폴 볼커의 인플레 파이터 같은 모습을 지금 칭찬하고 앉아있는 거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뉴스 기사만 보시더라도 진짜 월급 빼고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극심해져서 금리를 미친듯이 올렸었던 1970년대와 지금 시장을 조금 뭔가 비슷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뭐 그 워렌 버핏의 인터뷰에서 보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찰리 로즈가 워렌 버핏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워렌 버핏아, 앞으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과거 인플레가 심했던, 그래서 금리를 올렸었던 1970년대가 혹시 생각이 나니? 이렇게 좀 뼈있는 질문을 워렌 버핏에게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은 항상 과거의 사건을 연상시키곤 합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과거와 연관을 시키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 워렌 버핏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최근 시장이 과거의 어떤 시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절대 그에 기반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워렌 버핏은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사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워렌 버핏은 주식 시장에 돈을 투자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역경이 닥쳐도 결국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편안함을 느끼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특정한 정해진 날짜에 내가 뿌려놓은 돈을 다시 걷어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식이 아닌 사업을 샀다는 관점이니까요. 일단 워렌 버핏의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지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결국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지금의 순간을 항상 과거에 비슷했던 어떤 순간과 비교를 하면서 샀다 팔았다 반복적인 매매를 주로 하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방법과 관점은 워렌 버핏은 투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산다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지 말고 아예 진짜 사업을 산다라는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고 조언을 해준 것 같거든요. 그냥 앞으로 돈을 현재보다 미래에 돈을 훨씬 더 벌어다 줄 것 같은 그런 기업이 있다면은 그 기업과 좀 같이 동행하는 느낌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처럼 끌고 가라는 뭔가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인터뷰를 살펴보면서 또 한 번 워렌 버핏의 투자 명언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게 또 멋진 명언이 또 이 워렌 버핏의 명언이잖아요. 역시 저의 롤모델이기도 한 워렌 버핏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투자관을 정말 유지하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얘기지만 재작년에 워렌 버핏이 원자재 주식을 또 좀 추천을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어땠어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성장주들의 주가가 당시에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보통 저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성장주에만 많은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2014년도부터 기술주와 성장주만을 고집하면서 중장기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긴 하지만요. 근데 결국 어때요? 결과를 보니까 재미없어 보이는 원자재 주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솔직히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테슬라에 모두가 열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결국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지금 딱 돼서 현재만 보더라도 어때요? 만약에 재작년에 워렌 버핏의 말대로 정유주를 샀었더라면 오히려 지금의 테슬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도 아무래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워렌 버핏은 재작년만 보더라도 정유주를 추천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보통 이랬어요. 아, 워렌 버핏 한물 갔다. 늙었다. 좀 심하게는 퇴물이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처럼 결국 워렌 버핏의 진짜 엄청난 해안은 항상 진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워렌 버핏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요, 그동안 좋아하시는 이 워렌 버핏, 이 코카콜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체리맛 콜라. 그 좋아하시는 콜라와 햄버거도 좀 줄이셔가지고, 이 식단을 좀 건강 식단으로 좀 싹 바꿔가지고, 우리 이 워렌 버핏님께서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쨌든 저도 이제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자기 체면을 걸고서라도 제 투자관을 지켜나가면서 이제 이번 구간을 어떻게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최대한 활용해 볼 생각인데, 따라하시라는 영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저 달팽이라는 저라는 사람의 이 투자 방향성을 미리미리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리면서 이 구독자분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뒤, 10년 뒤 과연 제가 제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쪽박을 차는지, 아니면 제가 정말 목표했던 것처럼 노후 대비를 실제로 이루어내는지,
한번 응원해 주시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혹시라도 저와 같은 투자관을 지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어내셨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우리만 주식 투자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워렌 버핏도 50년 이상 매년 20%의 수익률이 나온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연수익률이 아니라 연평균 수익률이 20% 가까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50년 이상. 워렌 버핏도 투자가 손실을 보던 연도도 있었고 수익을 내던 연도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장기 보유하다 보니까 50년 이상 연평균 수익률 20%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 안전하다고 목청껏 부르짖고 있는 미국의 S&P 500 지수 보세요. S&P 500 지수 보면요, 연평균 수익률이 10% 초반대거든요. 하지만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S&P 500 평균 수익률의 2배인 20%입니다. 또한 누적 수익률도 워렌 버핏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S&P 500의 누적 수익률은 3만 %거든요.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긴 한데 워렌 버핏의 누적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350만 %입니다. 그러니까 S&P 500과 상대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장기 투자와 복리가 투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힘든 시장, 우리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 보자고요. 그동안 저도 장기 투자를 해왔었지만 이런 시장 사실상 한두 번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진짜 위기는 모두가 위기를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코로나처럼요. 하지만 우린 지금 모두가 시장을 경계하고 있고 모두가 미리 겁을 먹고 있는 시점이에요. 연준 또한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이럴 때 연준한테 개기지 말고 연준과 같은 방향성으로 같은 길을 걸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락장이 한 번 찾아오면 평균적으로 290일, 반대로 강세장이 찾아오면은 보통 9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200일 정도가 무서워서 900일의 상승장에 이런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우리는 장기 투자에 있어서 굉장한 손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시장을 나쁘게만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투자할 수도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예요. 그냥 노후 대비란 거 피한다고 해서 나중에 안 해도 되는 숙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늦으면 늦을수록 더 불리한 입장에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노후 대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한 사람보다 당연히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라는 무기가 결국 우리가 가진 최고의 필살기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적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책 제목이 이거거든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서적입니다. 이미 베스트셀러인 서적인데 특히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매크로 시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는 서적이 되실 거예요. 보통 주식 책들은요, 책을 다 읽고 딱 덮으면은 그래서 당장 어떻게 투자하라고 이런 의문이 든 적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적어도 이 책은요, 바로바로 실전 투자에 써먹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나침반 같은 역할도 하면서 이 책 자체가 거시적인 관점으로 시장의 동향을 예측하기 위한 책이거든요.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나 불황기 혹은 경기 순환이나 생산성, 그리고 재정 적자나 무역 적자, 규제 아니면 반독점 규제나 아니면 사회적 대변동,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기술적 지표로 꼽으면서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갈지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될 만한 국면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자기 주관하에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서적을 좀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초보분들께서도 많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모두 대표적인 거시적인 파동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파동들이 너무나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왜 유럽과 아시아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는지라던가 아니면 혹은
그 석유 수출국이 대규모 감산을 결정하면은 중국과 한국의 물가와 에너지 섹터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가, 이런 거시적인 거시 경제 변수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10년 차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읽으면서 재미도 있었고 앞으로 실전 투자에 있어서도 좀 많은 도움이 될 서적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 2장, 3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서적인데 저는 3장 쪽이 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3장에서는 특히 인플레이션과 불경기 그리고 뭐 생산성 이런 각각의 특정 움직임이 이제 주식시장의 여러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챕터이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매 전략도 제가 나중에 이 책을 본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실전 투자에 써먹어볼 생각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설명이 되게 쉽게 돼 있어가지고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들도 어렵지 않게 좀 거시 경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서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이 책을 보고 나서 다음날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신다면은 더 안목이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시적인 시장을 파악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서적이에요. 혹시라도 이 서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댓글에 제가 링크 주소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 주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 부디 이 기세로 안전하게 마감이 되어 주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어쨌든 내일 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댓글과 좋아요는요 달팽이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혹시라도 장기 투자하기 정말 힘들다,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달팽이 주식 카페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달팽이 주식 카페라고 20만 명 이상의 장기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서로 의견을 막 공유하면서 재미있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있어요. 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신사숙녀답게만 서로의 이제 의견을 막 존중하면서 신사숙녀답게만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즐겨 보자고요.